특별편 여성 건강과 부인병 완전 가이드. 구화 인생의 두 번째 봄. 폐경기 완전 정복. 지난 시간에는 유방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당장 자가검진 날짜부터 설정했다며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겪고 계실 바로 그 시기,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폐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당황했던 경험, 한여름도 아닌데? 밤새 식은 땀에 이불이 흠뻑 젖어 잠을 설치는 날들, 별일 아닌 일에 서운함이 폭발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순간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만 유독 유난스러운가? 하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모든 변화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유난스러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폐경기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이 폐경기를 더 이상 두렵고 힘든 시간이 아닌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증상과 현명한 관리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폐경기, 정확히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폐경이라고 하면 생리가 끝나는 시점 하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경은 어느 날 갑자기 땡 하고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폐경이행기. 본격적인 폐경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우리 난소의 기능이 서서히 노화하며 여성 호르몬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40대 중후반에 시작되며 이때부터 생리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등 불규칙해지고 안면홍조와 같은 초기 폐경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단계 폐경 또는 완경. 의학적으로는 마지막 생리 후 만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는 상태를 폐경 완경으로 진단합니다. 즉, 1년 동안 생리가 없었다면 내가 1년 전에 폐경이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폐경 연령은 만 49세에서 50세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가 폐했다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보다 여성으로서의 임무를 완했다는 의미의 완경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3단계 폐경 후기. 폐경이 확정된 이후의 모든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몸은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새로운 건강 위험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2부 내 몸의 변화. 폐경기 대표 증상 총정리. 여성 호르몬의 지휘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몸이라는 오케스트라는 잠시 혼란스러운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의 종류와 강도는 다르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혈관운동 증상, 안면홍조 하트 플래시, 폐경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갑자기 목덜미나 얼굴 쪽으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야간 발한 나이트 스웨트. 잠자는 동안 안면홍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식은땀에 옷과 이불이 흠뻑 젖어 잠에서 깨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정신신경 증상. 감정 기복, 우울감, 불안감. 별일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던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 못할 고민, 비뇨생식기 증상, 질 건조증 및 위축증.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시 통증을 유발하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실금, 방광염.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져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기기 쉽고 방광의 방어 능력이 떨어져 방광염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들.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픈 관절통,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지는 피부 노화, 충분히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그리고 특히 복부에 지방이 집중되는 체중 증가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부 구원투수일까? 위험한 선택일까? 호르몬 대체 요법 A에서지. 이렇게 힘든 갱년기 증상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호르몬 대체요법 HRT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약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효과는 좋지만 위험하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호르몬 치료의 명확한 이점. 호르몬 치료는 특히 안면홍조, 야간 발한, 질건조증과 같은 폐경기 대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갱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논란의 중심, 정말 위험할까? 아마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추가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호르몬 치료는 누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폐경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60세 미만인 건강한 여성이 치료를 시작한다면 위험성보다는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유방암이나 자궁내마감을 앓으셨거나 혈전증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 개인별 맞춤 상담이 정답. 호르몬 치료는 누구나 해야 한다 혹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내가 겪는 증상의 심각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4분 내 몸의 힘을 믿어요. 자연적인 생활관리법. 호르몬 치료와 더불어 혹은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갱년기 맞춤 식단.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콩, 두부, 된장, 아마씨 등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안면홍조 등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뼈 건강을 위해 우유, 치즈, 멸치, 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맵고 짠 음식, 카페인, 술은 안면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갱년기 맞춤 운동. 걷기, 조깅 등 체중 부하 운동.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 스트레칭. 유연성을 기르고 심리적인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케겔 운동. 요실금 예방과 질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오부 폐경기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폐경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진실 아닙니다. 폐경은 사춘기처럼 누구나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자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든 증상들은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폐경기 자체를 질병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 폐경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진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오해입니다. 폐경은 생식 능력의 끝을 의미할 뿐 나의 여성성이나 존재 가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자유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오해. 호르몬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진실 아닙니다. 호르몬 치료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한 후 점차 용량을 줄여나가며 중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오해. 폐경기 증상은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저절로 없어진다. 진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안면홍조 같은 일부 급성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나 질위축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같은 장기적인 변화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힘든 증상을 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6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우리의 두 번째 봄을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폐경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폐경이행기부터 폐경후기까지 이 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우울한 증상들은 내 탓이 아닙니다. 전부 호르몬 변화 때문이니 혼자 참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셋째, 호르몬 치료는 잘 사용하면 이득이 더 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야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자연관리법입니다. 내 몸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시니어 여러분, 한평생 우리 몸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길러냈습니다. 이제 완경이라는 마침표는 그 위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생리와 임신의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폐경기 증상 한 가지를 조용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 배운 것들 중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콩을 한 줌 더 먹거나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내일의 나는 분명 오늘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10화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폐경 후 여성에게 가장 무서운 불청객이죠. 소리 없이 뼈를 훔쳐가는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눈부신 두 번째 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